자, 다가오는 12월 29일 새벽 4시 반에 만나는 브라이튼. 이 팀은 올 시즌 초까지만 해도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던 팀이었습니다. 첫 6경기에서 5승 1패로 스타트가 좋았는데 물론 루턴타운이나 본머스 같은 약팀을 만나면서 대진 운이 좋았던 것도 분명 있지만 이 5승 중에는 뉴캐슬과 맨유를 연속으로 3대1로 잡았던 파괴력 있는 팀이었는데요. 7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1대6 대패 이후에 갑자기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린 건지 7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 총 12경기에서 승리는 단 2번밖에 거두지 못하고 6무 4패로 무승부만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초반 3위까지 올라가면서 잼스권 팀들을 위협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리그 9위, 8위 뉴캐슬과 10위 첼시 사이에 끼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브라이튼의 제르비 감독은 토트넘전을 앞두고 직접 현재 부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는 부상자가 10명에 달한다. 미토마도 그들 중 하나다. 미토마가 돌아오려면 4주에서 6주가 걸릴 것이다. 하면서 최근 부상을 당했던 미토마가 최소 한 달 이상 전력에서 제외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토마는 올 시즌 리그에서 총 17경기에 나와서 3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직히 손흥민과 막 비교하던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스탯입니다. 손흥민이 아니라 10호골까지 터뜨린 황희찬과 비교하기에도 섭섭한 기록이다 보니까 브라이튼에 큰 타격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브라이튼 내에서 득점 순위는 공동 4위이고 도움 순위는 단독 2위로 나름 핵심이 맞습니다. 게다가 일본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선수였는데 4주에서 6주면 아시안컵 참가도 힘들겠죠. 누가 다쳤다는 소식은 기뻐해서도 안 되고 10년 만에 일본과 서로 풀전력으로 붙고 싶었는데 살짝 긴 빠지네요. 브라이튼은 제리비 감독이 말한 미토마 말고도 직전 시즌 거의 풀타임을 뛰었던 에스투피니안, 5월치에 끝만 먹고 임대해온 안수파티, 브라이튼 유스 출신 성골, 미드필더 마치 등등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만 8명이다 보니까 제리비 감독의 한숨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 토트넘이 더 심하기도 하고요. 토트넘은 로메로까지 부상자 명단에 추가돼서 출장 정지 비스마, 출전 의심 히샬리송까지 총 10명이나 부상자 명단이 있거든요. 다른 팀 상대였다면 제리비 감독의 투정이 나름대로 일리 있는 변명이었겠지만 토트넘 부임의 첫 시즌인 엔지 감독에 비하면 브라이튼의 상황은 더 좋다고 봐야 합니다. 로메로의 부상 소식 이전에 통계 매치 오타는 토트넘 승률 36.3%, 브라이튼 승률 35.6%로 토트넘이 아주 약간 더 유리하다고 봤는데 로메로의 결장이 확정된 이상 토트넘 승률은 여기서 조금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의외로 토트넘을 덮친 악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승리를 점치는 매체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우스쿼드.com은 양 팀의 부상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면서도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죠. 토트넘은 토일 에버튼을 2대1로 꺾으며 3연승을 달렸고 브라이튼을 상대로 그 기록을 연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토트넘은 지난 2번의 브라이튼 원정에서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은 이번 주중 경기에서 4연승을 노릴 것이다라면서 원정 기록이 좋은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영국의 고유의 방송 BBC 해설자 크리스 허튼도 치열한 난타전 끝에 토트넘 승리를 예상하면서 이 대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골단치가 벌어지겠구나였다. 토트넘은 약간의 운이 따라주면서 여전히 우승 경쟁 중이다.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현 시점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저도 이상하지 않다라면서 3대2로 토트넘의 1점차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영국 매체인 이브인 스탠다드에서도 토트넘이 최근 다시 상승을 타고 있는 반면 브라이튼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시즌 중반 슬럼프에 빠졌다라면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했고요. 무승부를 예상하는 매체들도 있었는데 먼저 스카이 스포츠는 무려 8골이나 폭발하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팀들과의 만남이다. 브라이튼은 평균 3.48골, 토트넘은 평균 3.39골을 넣고 있다라면서 양 팀이 서로 4골씩 4대4로 비길 거라고 했고 또 다른 매체인 더 하드테클에서는 토트넘이 에메르송, 데이비스, 센터백 조합으로 경기에 나설 것까지도 언급하면서 결과는 1대1 무승부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매치의 키플레이어로 토트넘 캡틴인 손흥민을 선정했는데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올 시즌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이 이기려면 그의 활약이 필요하다. 손흥민은 개인기와 움직임 그리고 연계 플레이로 브라이튼의 수비를 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미 증명된 골잡이이기도 하다라면서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손흥민이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뭔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현 토트넘 상황에서 솔직히 손흥민이 미친홈런 쇼 말고는 딱히 기대할 만한 변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스카이 스포츠가 말한 것처럼 브라이튼은 두 줄 수비를 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하기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오는 팀인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약팀들이 대놓고 템백으로 지루하게 수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맞서 싸워주는 편이 더 좋습니다. 서로 뒷공간을 노리는 싸움을 한다고 하면 토트넘이 결코 쉽게 지지는 않는 팀이거든요.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대등하게 서로 펀치를 받을 수 있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있기 때문이죠. BBC가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공개한 통계에서 손흥민이 최근 7번의 원정 경기 출전에서 7득점 1도움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올 시즌은 토트넘이 원정에서 넣은 20골 중에 40%인 8골이 손흥민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올 시즌뿐만 아니라 2023년 전체를 놓고 봐도 토트넘은 총 20번의 원정 경기 중에 딱 한 번 올 3월에 있었던 올버햄튼전 0-1 패배를 빼면 나머지 19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뭐 딴 건 몰라도 골을 어쨌든 무조건 넣었습니다. 왜 많은 해외 매체들이 토트넘이 승리하려면 손흥민의 활약이 필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토트넘의 부상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쨌든 꾸역꾸역 챔스권에서 비빌 수 있는 게 과장 조금 보태서 다 손흥민 덕분입니다. 실제 현지 팬들 역시 브라이트전을 앞두고 로메로가 부상을 당해서 걱정은 되지만 손흥민이 있기에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2경기를 치르기에는 너무 시기가 안 좋다. 출전 풀과 명단이 10명이나 되는데 괜찮은 거 맞아? 소리만 믿고 가야겠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우도기가 돌아온다. 우도기와 손흥민이 왼쪽을 초토화시켜주면 토트넘이 4연승을 할 수 있을 거야. 로메로의 부상 소식을 듣기 전에는 무조건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슈퍼존의 활약이 절실해. 나는 2경기가 난타전이 될 거라고 확신해.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올 게 뻔하거든.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절대 지지 않아. 양팀의 부상자 명단을 합치면 선수단 1개가 나오겠다. 서로 다리 부러진 새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 그래도 이기는 새는 토트넘이다. 로메로 없이 맨시티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던 게 누구 덕분이지? 너무 패닉할 필요 없어. 캡틴 손흥민이 또다시 선제골을 넣어줄 테니까. 분명 현재 토트넘의 수비 구멍은 매우 심각하지만 우리의 공격력은 앞으로 만날 3팀을 앞서기 충분해. 우리보다 부상자가 적은 팀들과도 대등하게 맞서 싸웠는데 비슷할 정도로 다친 브라이턴을 웬만하면 이긴다고 봐야지. 난 자신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이번 경기 이길 것 같아. 손흥민이는 우리가 무조건 상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다고 안심하지 않고 2-0이나 3-1로 앞서갈 수 있다면 토트넘이 이길 거야. 소니의 멀티골이 기대돼. 분명 아주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닌 게 맞는데도 올 시즌 내내 부상이 시달리면서 익숙해졌는지 브라이턴을 상대로 오히려 자신 있는 모습으로 손흥민의 멀티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손흥민 득점하고 토트넘의 승리 가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사정 없이 마구마구 응원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3대2 예상해봅니다. 이상 희수영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